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지난 5월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진통 끝에 폐지된 데 이어 일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역시 편향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건데요. 이와 관련해 어제 시의회에서는 동성애와 페미니즘 교육 문제로 학교 민주시민교육 폐지 논란의 도화선이 됐던 북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과 시의원들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5월 1일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례 제정 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민주시민교육 내용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였습니다. 야권과 진보 성향 단체들이 반대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울산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달 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다양성 페미니즘 교육 과정에서 동성애 조장 논란이 인 것이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다양성 교육과 페미니즘을 주입식으로 교육해 학생 인권을 침해하고 성전환과 동성애를 바람직한 것으로 설득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된 학교장이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내용에 대한 민원 보고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시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다양성을 가져야 되는데 생각들도 한쪽으로 좀 기울어질까 싶었어. 이 사회적, 우리의 동성애에 관련 이 내용들은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그런 상태의 내용으로서 교육의 중립에는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편향되지 않다. 학생들이 어떻게 지금 고1 학생들이 어떻게 편향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의원들의 날선 공격에도 학교장은 교육에 문제가 없었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편향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실제 학교에서는 현장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딴 간담회를 갖고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온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기조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천미경 의원은 오는 2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던 이성영 부의장이 또다시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도 폐지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차기 임시에 앞서 7월 12일에는 조례 폐지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열기로 하는 등 속전속결 자세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로 이뤘던 논란이 학교 시민교육 조례 폐지로 이어지면서 진보와 보수 간, 보수와 진보 간 논쟁과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어제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김두겸 시장을 비롯한 안효대 경제부시장, 서남교 기획조정실장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한섭 예산실장 등과 면담을 갖고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 8건의 국비 반영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김 시장은 또 국회를 방문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면담을 갖고 2달가량 남은 기재부 심의기간 동안 당 지도부 등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6월 말로 예정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2차 전지 특화 던지 울산 지정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도 건의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제239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어제도 상임위원회별로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과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제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어린이 독서체험관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갖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독서체험관은 당초 동해분교 폐교 부지에 50억 원을 들여 추진했던 것을 3배가량 늘어난 160억 원으로 증액해 추진됩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 인력 지원 조례안, 헌혈권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울산의 벤처기업 수가 전국의 1.2% 수준으로 전국 평균 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울산경제동향 분석센터는 월간 울산경제에서
울산의 벤처기업 수가 전국의 1.2% 수준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증가율이 2.6%에 불과했으며 전국 평균 증가율 24.7%에 비해 크게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젊고 혁신적인 창업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청년에 대한 창업 지원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울산 내 벤처 투자 세미나 개최와 투자 유치 행사, 내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건전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중생과 여고생을 불러내 폭행하고 억지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20대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 20대 여성 2명은 지난 4일 울주군에 있는 한 건물 지하 계단으로 피해 학생들을 불러내 1시간 동안 무릎을 꿇리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입안에 강제로 담배를 우겨 넣는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 학생들과 2달 전부터 아르바이트 직원과 속림으로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 학생들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조만간 가해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남구청이 서남호수공원과 태화강 일원에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변경을 추진합니다. 남구청은 멸종위기종이 없는 서남호수공원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대신 3호대 숲을 추가해 대규모 철새 도래지인 태화강 일원의 보호구역을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남구청은 10월까지 학술 용역을 실시해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와 울산시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보호구역 변경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울주군은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무료공원 물놀이장을 조기에 개장합니다. 울주군 관내 물놀이장은 가온공원과 언양 어린이공원, 덕신공원 등 3곳으로 지난해보다 20일 앞당긴 다음 달 1일 개장해 오는 8월 20일까지 운영합니다. 다만 다음 달 1일부터 23일까지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하며 다음 달 25일부터 8월 20일까지나 휴장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이용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국회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은 얼마 전 울산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공천 대가로 이 의원 측에 수천만 원이 전달됐다는 진술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된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관련 잡음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비례대표 순번에서 밀려난 한 후보는 비례대표 임기 나눠먹기를 폭로하며 밀십 야합 공천이라고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받은 적도 없었어요. 혐의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실 없었다 이 말이야. 돈이 오갈 수 있나 없다 이 말이야. 이 의원 외에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들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수사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최근 불법 집회 문제로 논란이 이어지자 오전 7시 이후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 전까지만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민주노총의 심야 시간 도심 집회로 인해 기본권 간 충돌 문제가 야기되면서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박성민 의원은 국민의 주거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5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시간적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문을 통해 울산페이 발행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의원은 지난해 울산페이 발행으로 지역사회에 미친 경제 효과가 6,160억 원, 취업 효과가 7,627명에 달하는 데 반해 울산시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갈수록 줄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천 의원은 한 해 예산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서는 울산시의 재정상 최소 1% 정도의 예산 투입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울산페이에 대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울산페이 발행 규모는 2021년 5,081억 원에서 지난해 4,896억 원, 그리고 올해 4,4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울산시의회 백현조 시의원이 울산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백 의원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소형 경량 위주의 화물을 배송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 근로 여건 등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 계획 수립과 생활물류 쉼터 설치 운영 등의 주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이 조례는 오는 15일 제23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후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울산과학고등학교가 최근 일본 치바고등학교와 학생들의 공동연구 활동과 문화 이해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일본 치바고등학교는 최근 나카무라 타카미 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울산과학고를 방문해 학생들의 공동연구와 교류 협력을 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앞으로 매년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 영역과 주제를 정해 원격 화상회의와 이메일 등으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치바고등학교는 일본 치바현에 위치한 과학 중점 고등학교입니다. 남구청 양궁선수단이 지난 10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올림픽 재패 기념 제40회 회장기 대학 실업 양궁대회에서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또 개인전에서는 금메달과 동메달을, 혼성 단체전에서는 은메달을 각각 목에 걸었습니다. 대한양궁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남녀 대학부와 일반부 75개 팀, 272명이 참가한 가운데 올림픽 라운드 방식으로 리커브와 컴파운드로 나눠 진행됐으며 남구청 선수들이 리커브 단체전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열린 남구의회 정례회에서 본회의 안건으로 붙여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앞서 북구와 중구 동구의회에서 오염수 반대 결의안이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인데요. 오염수 방류 문제가 울산 지역에서도 정치적인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 채택권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구의회 정례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수 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 남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원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결의안 부결이 선언되자 회의장에서는 일부 방청객들의 고성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일본 대변당 물러가라! 이번 본회의에 앞서 울산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결의안 채택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투표 결과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시민을 대리 대표하여 온몸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술을 시민들과 집단지성으로 만드는 지난달 북구와 중구, 동구의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반대 결의안이 채택된 것과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특히 중구와 동구의회는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만장일치로 반대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례적인 결과에 본회의 종료 직후 양당의 기자회견이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수산물 방사능 오염 측정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뒤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반대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와 시찰단의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가 확인된 후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12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시운전이 시작된 가운데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울산 지역에서도 정치적인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울산시는 울주군 온산읍 강양항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2023년도 바닷속 폐기물 수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동구 방어진항과 상진항, 북구 정자항과 제전항, 당사항과 어물항, 울주군 강양항과 신암항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바닷속 폐기물 수거 사업은 해병전우회와 한국재난구조단, 특전재난구조대 회원 등 연인원 1000여 명이 작업에 참여해 보트와 수거 장비를 동원해 해안가 쓰레기 수거와 해양보호 캠페인 등을 함께 펼칩니다. 중구청이 경로식당과 식사 배달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된 법인단체 8곳과 위수탁 운영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법인단체는 울산 중구 새마을부녀회와 바르게 살기 운동 중구협의회 등으로 다음 달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7월 14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위원 공개 모집은 현재 활동 중인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8월 7일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모집 분야는 토목시공과 토목구조, 건축시공 등 19개 전문 분야로 공무원 위원을 제외한 224명을 모집합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8월 8일부터 2025년 8월 7일까지 2년간 울산시와 시 산하기관, 구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성과 기술형 입찰 방법 등의 심의를 하게 됩니다. 동구청이 다음 달 21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2023년 울산 조선해양축제 프로그램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프로그램은 달리기 행사인 나이트런 일산과 재활용품을 활용한 배를 만드는 기발한 배 콘테스트, 패들보드를 이용한 레이싱 게임인 일산 왓썹 등으로 울산 조선해양축제 홈페이지와 티켓 링크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